네, 시청자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화목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시장 지수단으로 봤을 때 0.01%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단으로 좀 보면 대체로 이럴 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좀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되게 비등비등한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섹터에서도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좀 개별 종목 장세에서 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좀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매매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늘 이제 개별 종목 여러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랬을 때 이제 개인들이 수익내기 좋은 장인데 물론 이제 잘 자기가 매매를 해야 될 텐데 너무 테마 종목 따라다니지 않는다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오늘 진짜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네. 오늘 제일 좀, 이거는 뭔가 킥이 좀 있었다, 좀 포인트가 있었다, 섹터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의 킥은 원전이었죠. 원전. 네, 원전은 일정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지난 며칠 동안부터 원전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그 원전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에너지 관련돼서 수소 에너지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했고요. 또 일정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반도체죠. 네. 반도체가 또 오랜만에 또 오늘 빨간불 켜지면서 또 아마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나라는 싶을 정도에 대한 반도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없지만 네. 저는 없지만 아무튼 좋은 소식을 들려와서 네. 저도 기뻤고 아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쪽 관련해서 좋은 호재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과연 오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김흥태 매니저의 스탠스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일단 특이점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어제부터 좀 일본의 디스코, 이오 테크닉스가 여기를 꺾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 소부장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상승했던 되게 많은 풍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AMD 쪽으로 많이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술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지위도 올라가는 건 아닐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좀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오테크닉스와 이 디스코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그 얘기를 하려면은 네. 이오테크닉스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먼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게 되면 지금 이 기업 자체가 레이저 전문 기업입니다. 레이저를 활용한 지금 장비를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부터 보게 되면 마커라고 해서 이제 그 반도체에다가 사명을 새기는 그 마커가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수율을 약간 올려줄 수 있는 장비가 또 있고요. 그 아래 커팅 장비라고 해서 이건 이제 커팅 또는 이제 다이시 장비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시 장비 같은 경우는 개별 칩으로 분리해주는 과정이 있고 이제 그 아래에 보게 되면 그루빙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굉장히 많은 결국 지금 레이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장비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서 이 기업이 이제 주가 자체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에 또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엄청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다이싱 장비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고요. 예. 그 아래에 있는 그루빙 장비에 또 통해서도 지금 그동안 레이저를 가지고서 많은 장비를 개발을 해왔었고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 그거를 정말 조금씩 바꿔가면서 커스터마이징 그 기업한테 맞는 장비를 또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에서 하고 있는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이 지금 왜 갑자기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고 이쪽 다이시장 쪽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였던 일본의 기업을 TSMC를 통해서 애플 쪽으로 결국 다이싱 장비가
디스코가 아닌 한국 기업이 선정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거는 제가 따로 지금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이싱을 하는 방법이 다른 건데 결국 다이싱은 커팅인 건데요. 이 잘라내는 방법에서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레이저라고 적혀져 있죠. 이건 지금 국내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오테크니스가 하는 방식이 레이저 방식인 거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크게 뭔가 원판 같은 걸로 구멍을 내는 것 듯한 절단기가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요 지금 마테카니카 방식을 쓰고 있는 거, 결국 절단 방식을 쓰는 방식이 일본 디스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레이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뭔가 절단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절단이 되는 반면에 뭔가 절단기를 사용했을 때는 뭔가 좀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3나노 공정, 첨단 공정을 쓸 때는 결국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의 방식이었던 디스코에서 사용하였던 요게 지금 물리적으로 활용을 해서 절단을 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칩이라는 게 이거 크릴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이 칩 끝에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이 반도체 칩 자체가 아예 그냥 깨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지금 다이싱 장비에서 일본 디스코가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3나노 공정은 첨단 공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결국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결국 TSMC가 일본과 한국 장비사들한테 둘 다 욕을 한 겁니다.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 와라 라고 했는데 이오테크니스는 원래 하던 게 레이저였으니까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 반면에 일본의 디스코 같은 경우는 원래 독점적인 위치여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데 불구하고 이 레이저 기술이 약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언론보도상에서 봤을 때는 디스코가 이거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TSMC가 결국은 디스코가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을 해준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나와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과연 이제 그 일본 기업이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네. 디스코는 뭐 전혀 반전인데요, 오히려. 네, 전혀 신고가예요. 지금 뭐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예. 야 이러면은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이오테크니스 보겠습니다. 예. 네 내려오고 있어요. 요 차이가 뭐냐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오테크니스는 이미지가 삼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일본의 디스코는 독점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지금은 국내 언론사에 올라온 거고 국내 언론사가 아닌 실제로 수주 공시가 뜨면서 해외 언론사까지 뭔가 떠들어대면 그때 뭔가 디스코가 조금의 흠집은 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오테크니스는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TSMC뿐만 아니고 국내 빅테크 기업들, 특히 글로벌 10대 오사트들한테 장비가 지금 다 테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 굉장한 지금 업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오늘은 디스코하고 이 기업만 약간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이 기업 말고도 지금 소부장 안에서 일본의 독점력을 다 뚫고 있는 기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HBM 관련해서 가장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체가 있는데 예. 제가 또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지금 메모리 TC본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올라온 CT증권의 자료 안에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한 자료인 건데요. 네.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안에 한미가 있고 그 아래 싱가포르 기업인 ASMPT가 있고요. 가운데 보게 되면 삼성전자 안에 신카와라는 일본 기업과 그 네 번째에 보게 되면 토레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있고 맨 마지막에 삼성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카와를 쓰고 있었는데 한국의 한미반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뭔가 글로벌화 되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대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맞아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그러한 내용도 제가 조금 전에 자막에 나온 것처럼 제 공개 방송에서 다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그 주가 흐름 봤을 때 한미가 이오테크니스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한미마체가 일본의 디스코처럼 신고가를 또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이렇게 글로벌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 됐는데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아마 추가 발주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재밌는 건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멘트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 봤을 때 결국은 한미, 그다음에 이오테크니스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미마체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커질 수 있는 굉장히 쬐끄만 소부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궁금하세요? 예. 자, 500원 달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그거 안 받고, 네, 원래 제가 그 얘기 하려다가 순간 고민했는데 그 얘기 하지 않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수 싸이 씨의 제목 중에 챔피언이라는 제목이 있죠? 예. 그와 못지않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챔피언. 싸이메스라고 있습니다. 싸이메스라고 이 종목이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좋아요. 이게 지금 올 초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웨이퍼 이송 장치입니다. 납품사가 한미반도체, 조금에 봤던 것처럼 싱가포르의 ASMPT, 그다음에 하나 전밀기계 아하. 쪽으로 해서 결국 HBM 쪽에 연관된 기업들한테 다 납품사가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커지게 되면 결국 사이메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서 지금 주가 차트 보게 되면 또 고점 라인 때 수렴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한미를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메스를 한번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까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오늘 준비된 자료로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결론까지 지금 다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김용태 매니저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또 첨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했던 건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가람 매니저의 결론은 한미반도체로 굳혀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가람 매니저 자료를 보면서 디스코는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어제 잠깐 오르고 오늘은 좀 빠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도 우리나라 종목들은 좀 안 올라가네. 우리가 좀 긁히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준 매니저님 또 소부장단으로 반도체 가면은 일본이 되게 넘사벽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한번 크랙을 준 것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조금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반도체를 딱 한 업체니까 이오테크닉스 하나를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반도체의 많은 미국 시장, KLA라고 이제 글로벌한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많은 반도체가 지나치게 최근에는 한두 종목에 너무 그러니까 이수페타, 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아니면 반도체가 아닌 듯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소부장으로 해서 과거에 소부장만 갔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만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이제 올라가듯이 이제 그쵸.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다가 이제 PPT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장비 부품단이 있는데 그 장비 부품단에서도 아직까지 발굴 안 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대만에 이제 TSMC에 뒤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세미라 공정에서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잘 글씨가 안 보일 텐데 8개 웨이퍼 제조, 그다음 산화,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다음에 이 증착 이온, 네. 금속 배선, 반도체 8대 공정. 8대 공정 예. 중에 이제 이 각각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제품을 앞선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부족한 게 이제 반도체에서 저기서 보면 비메모리 쪽에 설계
팹리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부족하고 맞아요. 그좀 부족해요. 그다음 이제 패키징 쪽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패키징을 못하고 해서 TSMC에서 패키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 공정이 아직까지 가장 부족한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 뭐 TSMC 2나노 공정 한다고 그랬는데 삼성은 우리 1나노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노 공정 단에서는 벌써 앞서가 있는데 문제는 설계와 패키징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종목 중에 이제 특수가스 뭐 그러니까 워닝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TEMC는 왜 해외에서 못한 특수가스, 네온가스를 국산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감광액, 펠리클 관련해서 SFT,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도 지금 국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하게 부족한 게 이제 팹스인데 이제 가온 칩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에이징 랜드는 TSMC 향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아시아도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쪽에 좀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수주가 많이 나와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앞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부장단에서 최근에 그린 리소스가 이제 일본에서 특수 코팅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국산화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국산화 성공하는 중소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오늘 특수 코팅 관련해서 그린 리소스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펠리켈 관련 종목도 그렇고 특수가스 워닝 머티리얼 TEMC도 반등 구간에 나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조기준 매니저님이 쭉 설명해줄 라인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일본을 앞서갈 거라 우리가 기대를 하는 쪽이죠. 지금 앞서가 있는 업종이 아니고요. 아니 그 전에는 그러니까 국산화에서 특수가스를 못 만들었어요. 3대 네온, 제논, 크립토를. 근데 아직도 제논하고 크립토는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TEMC는 포스코 공장에서 지금 이제 네온가스를 국산화했고 그걸 갖다가 리사이클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특수가스 쓰고 버리는 거를 가져다가 다시 분류를 해서 네온가스를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서 가져오는 거를 이제 뭐 네온가스를 갖다가 이제 TEMC는 포항 공장, 아니 광양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재처리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국산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아까 이오테크스 외에도 그린 리소스라든가 워트라든가 이제 초정밀 온도 습도 제어하는 워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산화,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불화수소 이거 못 만들어서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화이트리스트. 것들 불화수소 같은 것도 워닝 머터리라든가 TEMC가 섞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식각 공정, 그다음에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둘씩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의 지위에 크랙을 줄 수 있을까요? 살짝 줄 수 있어요. 살짝? 네, 스크래치? 스크래치? 네, 티도 안 스크래치 나겠네요, 정도? 그러면. 티도 안 날 정도. 왜냐면은 지금 장비 업종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잡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국내 아까 앞서 우리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차트 흐름도 보겠지만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같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네. 그 정도에 대해서 스크래치도 못 내고 있는 흐름인데, 예를 들어서 HBM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누구죠? SK 하이닉스죠. 아, 예.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잡으려고 지금 여러 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HBM에서 시장 점유율을 56% 이상 갖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그걸 따라잡으려고 했던 삼성전자 주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못 가고 있는 실정.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도 악재라든지 호재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텀할 수 있을 때는 흠집 하나 정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본의 장비 업종들에 대해서 그거 레이저에 대한 이제 기술력들에 대한 부각들, 그 일본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레이저에 대한 기술력들을 다시 한번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게 또 일본 장비 업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에는 다소 좀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앞서 장비 업종들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뭐 워트라는지 워트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둘 다 이제 다 제품하고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서도 저는 제우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제우스도 수율에서도 역시나 장비 업종에서는 가장 1등 공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업종들에 대한 흐름들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바닥권에서 잡아내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주고요. 너무나 소부장 쪽으로서 이제 후공정에 대한 치중한 게 시장이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또 오늘은 또 전공정에 대한 흐름도가 또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종들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다가 또 올라왔을 때 또 그때 좀 추격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계속해서 다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이제 팹리스 업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거기에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오늘 칩셋 미디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으로서 주가를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시장에 대한 주목받고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에서도 AI는 아직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GPU에 대해서 워낙에 또 많은 흐름들의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NPU가 조금 더 치중이 좀 안 되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한 부각을 못 받았는 건데 이번에 칩셋 미디어도 NPU 칩에 대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제조업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오늘 좀 부각받으면서 장중에 16%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차트 흐름 보게 되면은 2024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 5개월 동안 긴 조정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시점을 보면 거의 40%가 넘게 47%나 빠졌는데 오늘 자리에서 240에서 장기 편성 들어주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섹터 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섹터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가온 칩스도 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에서는 칩셋 미디어가 이제 막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본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가람 매니저도 그렇고 김웅태 매니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 번씩은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가람 매니저는 사이맥스에 대한 이야기, 김웅태 매니저는 칩셋 미디어, 좀 팹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후공정 쪽에 대한 강조는 계속 해줬고 오히려 조기준 매니저님이 좀 전공정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많이 살려주셨거든요. 저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 그동안 사실 반도체가 너무 후공정, 패키징, 오사트 쪽만 너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전공정이 하나도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오피니언, 의견들이 나오면은 저 오히려 조기준 매니저님처럼 전공정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대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도 전공정의 상승은 이제 나올 타이밍이 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저는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같이 붙어서 이제 전공정 장비 기존에 옛날에 전공정 말고 실제적으로 시총이 1, 2조 되는 이제 동진 세미캠이란 솔브레인이 이제 뭐 KMPS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동진 세미캠을 못 올랐는데 솔브레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치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각 장비, 그다음에 이제 증착 장비, 그다음에 노광 공정 장비. 그러니까 노광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솔브레인이 가장 대장으로 오늘 치고 나갔고 ENF 오늘 이제 SFT도 지금 현재 이제 펠리클 관련해서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지나치게 시장에서 너무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만 너무 주목을 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도를 갔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은 순환매 돼야 돼요. 네. 근데 너무 순환매 안 되고 몇 종목만 가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저는 그래서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TMC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펠리클 쪽에서도 이야기했고 팹리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특수가스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준 매니저가 강조한 종목 다시 한번 두 개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기준 매니저님? 동진 세미캠하고 TMC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TMC 이제 두 종목 있었고요. 아까 이제 김웅태 매니저님하고 이가람 매니저님도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주셨고 저는 김웅태 매니저님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칩셋 미디어를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쪽 팹리스 쪽은 어떤 이유에서 왜냐면은 매출액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쪽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AI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서 GPU 말고 NPU에 대한 치중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차피 기대감으로서 GPU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에 대해서 이제 GPU 자체가 이제는 훈련용으로서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훈련용에서 이제 추론용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NPU에서도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에야 다시 응축되고 있는 모습이겠지만은 어차피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GPU에서 NPU로 바뀌는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아까 뭐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중에 그래도 베스트는 어디입니까? 둘 중이요? 둘 중에. 셋 중입니까? 한미입니다. 한미? 네. 역시나 한미로. 네. 근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랑 저도 아까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아까 결국 좀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로 이야기 도입을 했는데 결론이 자꾸 한미 반도체로 나버려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뭐 제쳤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미 반도체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을? 그렇지 않아요. 이오테크니스가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것뿐인 거고 제가 봤을 땐 눌림 목이거든요. 그럼 담기 되게 좋은 타이밍인 거네요. 담기 좋은 타이밍이죠. 담기 좋은 타이밍인데 저한테는 탑픽이 뭐냐? 이건 탑픽은 한미.
눌림목 관점은 네. 이오테크니스 다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좀 투트랙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강조했다는 것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첫 번째 특이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방산, 조선. 지금 뭐 조방원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진짜 한 달 내내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때 태조 이방원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태와 이가 빠지고 좀 조방원으로 여러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셋의 공통점으로 보면은 이제 수주를 잘 받고 수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특이점 지금 사실 오히려 시장에서는 화장품 그리고 HLB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저는 오늘 주제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담당 PD가 주제를 이걸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원래 좀 잘 갔는데 굳이 그냥 똑같은 투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변한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저님들이 보셨을 때,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오늘 이 주제 좀 잘 골라온 겁니까? 저랑은 모르겠어요. 잘 별로죠? 골랐는데 뭐 예. 애매하네요. 네, 이제 뭐 잘 골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가는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저는 화장품과 그다음에 바이오를 더 좋아하니까 사실은 네. 시장에서 저는 실리콘2와 아, 그다음에 뭐 S바이오메딕스 두 종목을 중점으로 밀었는데 그것만 들고 있었으면 지금 이제 시장이 가장 행복할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원전주는 사실은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원전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벤트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현재 이제 SMR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는데 이 관련 이벤트가 근데 사실은 2029년 수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30조 뭐 수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수주할 것처럼 했는데 3년 후, 뭐 5년 후에 이제 생산을 하는 수주기 때문에 너무 미래가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체코와 폴란드와 그다음에 UAE 관련해서 이제 방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방산. 셋 그렇죠.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전주들은 두산 외에는 대부분 소형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몇 천억짜리니까 개인들이 사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조선주는 중년에 너무 또 그러니까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는 그러니까 우주 항공우주라든가 그 외에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건 기관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는 기관들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실적도 나오고 사실은 LIG 넥스원이라든가 괜찮은데 조선주는 너무나 대형입니다. 기본적으로 3조, 5조, 뭐 10조가 다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건 없고 대부분 그다음에 그 부품주를 부품단을 사야 되는데 그 부품단은 또 안 올라가고 그래서 대형주,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지금 현재 수주가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조, 뭐 5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외에 이제 부품단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고 예. 저는 그래서 조금은 조선주단에서 풍력과 엮이는 종목을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전, 방산, 조선에서 떠나서 이제 풍력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뭔가 조방원 마음에 안 들고 풍력이 제일 낫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전에 그러니까 왠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저번에는 제가 태양광을 좋다고 했었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태양광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풍력주를 사는 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끝자락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남권, 동남권에서 이제 풍력이 수주가 들어가고 내년부터 지금 이제 서남권에서 신한우이 쪽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다음에 또 이제 베스타스라서 지금 현재 울산 쪽 앞바다에서도 지금 현재 왔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점에 있는 풍력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방원에서 오히려 풍이 나왔습니다. 풍에 대한 이야기 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가 나온 김에 이 조방원 중에 우리가 좀 가장 연속성을 가져볼 만한 건 무엇일지도 궁금하고 오늘 시장을 좀 두고 봤을 때는 원전하고 방산이 좀 움직였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네. 원전, 방산, 방원이 중에서는 좀 어디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원전입니다. 원전? 네. 오히려? 네. 아직도 원전입니다. 우리 PD님이 주제를 잘 정하셨어요.
네,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사회생활. 네, 주제를 잘 정하셨는데 아무튼 조선은 이미 한번 급등해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방산과 원전이었는데 이야. 원전이 오늘도 강했고요. 물론 이제 방산들도 일정 부분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방산에서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원전에서는 일정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일정을 알려드릴 텐데 아마 다들 아시고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오늘 UAE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맞아요. 방한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이간희 매니저께 이제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대통령이 오는데 우리나라 전투기 2대가 나가서 이제 배웅까지 해주는 그 정도로 좀 멋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좀 생뚱맞은 얘기였지만 아무튼 그 방한의 내용에서 정상회담 했을 때의 내용들에 꼬집어 본다라고 하면은 원전과 방산, 에너지 자원과 이제 방산에 대한 주 논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5월 말 이번 달 말에 또 가지고 있는 게 11차 전기본 초안이 또 발표가 되죠. 거기에 또 있어서 6월 초가 되면은 이제 내달인데요. 내달 초에 대해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정부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 이루어지는 발표가 나올 거고 6월 11일 다음 달인데 내달 초에도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 그러니까 NIA에서 방한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할 거라는 계획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일종 남아 있고 6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은 빌 게이츠가 만들어냈던 테라파워에 대한 SMR 시공 착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남아 있는 거고요. 또 7월 말 되면은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해서 수주 논의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에 대한 논의 중이지만 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넘어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는 6월 말쯤에 정부에다가 허락을 맡을 거고 그 허가에 대한 내용들을 6월 초나 또는 늦어도 6월 중순에 나올 거라는 네. 거죠. 6월 달에 나올 거고 또 3분기가 되면은 2050에 대한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또 발표합니다. 거기에도 있고 연내에서도 이제 SMR 선진국에 대한 도약 전략 발표회를 이번 연도 안에 발표할 건데 그 연도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이제 막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정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모멘텀이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코에 대한 30조 원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 그 수주 내용인데 거기에 플러스 튀르키예가 SMR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로서 또 관심을 또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MR의 대장이었던 두산에너빌리티 필두로 해서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G2파워라든지 뭐 한신기계라든지 후발주 종목들이 막 올라갔는데 오늘 시간에서도 원전의 흐름도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원이 중에서는 원을 선택했습니다. 원전이 일정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한번 강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김우태 매니저님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저는 되게 중심이 될 수 있는 일정이 전기분 같거든요. 네. 근데 전기분이 또 밀렸어요. 네. 저 지난주에 또 나온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좀 이렇다 할 뭔가 임팩트가 빵 나와야 원전도 거기에 힘을 받쳐서 수주 이야기만 받지 않고 오히려 네. 뭔가 전기분 나와야 올라갈 것 같은데 전기분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기본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오히려? 전기본의 내용들은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SMR 4기를 이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초안은 전기본에서는 이미 원전에서 4기만 2기에서 4기였는데 이번에 4기에서 6기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이제 초안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 발표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다가 원전을 지으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이번에 기회를 남아 있는 어디야 거기 어디요? 체코. 체코. 네, 체코에 대한 30조. 네. 그것만 기대하더라도 충분하게 더 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네. 방원이 선택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요? 선택으로 하면 저는 원전은 약간 일정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는 원전이 없다. 그러면 저는 무리하지 말고 방산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준비해놓은 자료 보기 전에 네. 일단 좀 차트 원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흐름이 쭉 이어왔던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국내는 정책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정부 정책인 거라서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이 봤을 때 가장 큰 SMR 관련 종목인 뉴스케이 파워입니다. 주추세가 다시 이제 올라간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예. 결국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SMR이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우라늄을 채굴하는 카메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라늄 ETF를 보게 됐을 때도 ETF도 고점 라인에 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전은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 국내가 그동안 못 가고 있다가 이제서야 일정 앞두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관련된 섹터가 돌다 보니까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전 쪽은 수주를 받게 되면
그 다음이 없어요. 받고 난 다음에가 사업이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엄청 깁니다. 그 뒤에 공백이 생긴다는 게 있어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원전 단기도 좋지만 네. 방산 쪽을 보자 입장인 건데 그 제가 준비한 일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요거 약간 모르실 것 같은데 일정이 있어요. 다음 달에도 방산 일정이 있고 그 다음 달도 있습니다. 일단 6월 달에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서 1조 4천억짜리가 나올 게 있는데 그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에 간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지원하기 위해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LNS1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세계 최대 해군 훈련이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비군 관련돼서 이제 7월 달에 시험 발사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자리에서 미국이 비공을 사겠다라고 계약서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방산 또한 풍부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가가 눌렸다가 말고 RIL에서 사람 온다라고도 하고 뭔가 6월달과 7월달 가까우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원전 종목도 굉장히 흐름 자체가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쟤는 좋은데 뭔가 나는 좀 리스크한 거 좀 싫다라고 하시면 네. 확실하게 모멘텀 거래가 있는 이제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뭐 방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방산 하나하나씩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원이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방원의 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신,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곧 조선 해운업 그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문회 공청회가 열릴 것 같은데 공청회에서 뭔가 이제 땅땅 하면서 어떤 오피셜적인 결과를 낸다면 조규준 매니저님 조선주가 그동안 그 이슈로 좀 없지 않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세론 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추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뭐 두 가지로 갈려지는 것 같은데 조선을 봤을 땐 좀 어디로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이전에 거를 제가 아까 이제 원전 뭐 이렇게 잘못 골랐다 얘기한 거를 정정하겠습니다. 원전 너무 할 잘못 얘기가 골랐다. 많으니까 네. PD님이 이 주제를 너무 잘 고르신 것 같고 다들 왜 이러세요? 아까 김용태 매니저 이야기할 때 바로 무료 방송 하단이 나갔거든요. 조기준 매니저 그거 보고 좀 부러우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전을 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딱 하나 정도 한 종목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근데 이번에 올랐습니다. 저는 수산인더를 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수산인더를 있으니까 유일하게 UAE에서도 수주가 나온 게 수산인더스트리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기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산인더스트리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수산주 그러니까 원전주 중에 수익이 500억씩 나와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안 나오는 원전주가 너무 많은데 500억 이상 나오고 현재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50억밖에 못 버는 회사가 지금 현재 비슷하게 시총이 나오고 있는데 수산인더는 그만큼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 풍력, 태양광까지 다 하고 있는 유지보수 회사고 원전의 SMR의 MMIS, 원전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회사가 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4천억인데 영업이익 500억 이상 꾸준히 5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원전을 사야 되는데 수산인더를 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선을 얘기한다면 그런 이제 세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지금 조선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조선으로 알겠습니다. 주제 근데 전환이 지금- 상당히 빨라요. 예. 근데 조선이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분명히 이제 조선 수혜가 있을 텐데 네.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게 안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세론으로 나올 거 왜냐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세론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의 자회사들 몇 개 올랐을 뿐이지 그렇게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큰 수익은 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것 같은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는 좀 어떤 종목들과 섹터들을 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방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까지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방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여기서 가장 탑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방산에서 종목 하나만 골라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분할도 있기 때문에 분할 앞두고서도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종목이 또 올라가야 방산 종목도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일정 종목들 뭐 현대로템이나 LG S1이나 이런 종목도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될 거는 하나 에어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점 날 때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도전이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오늘 네. 주제 지금 두 번째 주제 괜찮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하단도 같이 나가면서 또 이제 바로 김흥태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단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하단 꼭 지금 띄우고 그다음 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흥태 매니저님 아까 이제 원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원전에서 최고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원전의 탑픽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뭐래도 대장으로 가자. 네,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체코에 대한 30조에 대한 수주도 있겠지만은요. 그거에는 이제 30조에 대한 수주는 뭐 한전 KPS라든지 한전 기술도 있겠지만은 SMR 소형 모듈 원전으로 봤을 때 뉴스케이 파월에 대해서 50조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보고 그 외쪽으로서 BHI랑 우진혜택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수산 인더스트리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원전주고요. 또 있군요. 조선주는 이따가 무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있는데 풍력과 조선을 잘 결합한 그러니까 너무 좋은 회사가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방송에 있는데 일단 무방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10시 네.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하단은 나갔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서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이번에는 구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구리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과 그리고 마진이 90%가 구리 가격에 또 존재한다는 이 전선주들도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 안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은요, 거의 이제 $5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와, 구리 관련주 그리고 전선, 송전, 배전과 관련된 거는 아직도 좀 투자 포인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와 관련해서는 화목팀의 가장 전문가가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네. 피카츄죠? 네. 자, 100만 볼트 한번 쏴주시죠, 이제. 100만 볼트 어떻게 쏠까요? 지금 구리와 관련된 이슈는 이렇다. 지금 구리아에 대한 이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막에 보면 이제 빈집털이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잡아내야지만이 앞으로에 대한 하반기, 그러니까 농사를 지금부터 잘 지어놔야지만이 가을의 추수를 획득하듯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구리 선물 가격이 지난번에서 지난 연휴 때 $5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잠깐 자리를 보게 되면요. 지금 4.8 정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그때가 21년도, 22년도에 대한 흐름도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후반, 4.8 정도에 대한 후반대까지 가격도를 지지받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5를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구리 관련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리 말고도 예전에 2006년도, 2009년도 사이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부터 밀리는 자리가요. 저항대 구간 지지 라인을 받쳐주고 나서부터 구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딱 그때 당시 사이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도 생각하겠지만 물론 이제 구리에 대한 가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그쵸. 지금 우리가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탄광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새로운 탄광을 또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14년도 걸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새로운 탄광을 개발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탄광에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거를 원하는 걸 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국에 대해서도 구리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거를 줄여놓기 위해서 탄광에 대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하루의 생산량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대신에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수요는 한정돼 있다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구리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올해까지는 꾸준하게 갈 거다라는
포커스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제가 지어드렸죠, 피카츄. 네. 마음에 드세요, 근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김정태님께서도 아니죠. 피카츄에서 이제 라이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카츄에서 한 단계 진화를 하면 라이츄라고 합니다. 이 100만 볼트가 1000만 볼트가 되는 거거든요, 매니저님. 근데 저는 매니저님하고는 피카츄가 좀 더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귀엽나요? 예. 좀 더 뭔가 귀여운 이미지에 좀 더 부합한 것 같고 그래요? 라이츄로 가면은 이게 좀 이제 비대해지거든요. 좀 그리고 등치가 있고 조금 사이즈가 있는데 오히려 라이츄 쪽으로 하면 저 이가람 매니저님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날씨요? 예. 어울리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라이츠 말고 조금 덩치 큰 애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망나뇽. 망나뇽도 있고 망나뇽. 약간 이렇게 근육 좀 많은 하이리, 근육몬 하이리. 같은 약간 그런 게 더 어울리지 않나. 맞아요. 근육도 잘 어울립니다. 자, 이제 포켓몬스터 잠깐 빠졌는데 제가 이제 피카츄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리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은 뭐 여전히 김용태 매니저님 항상 콜이죠? 네, 항상 콜이고요. 지금에서 구리 가격이 좀 조정받아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좀 놀렸는데 오늘 전력 기기에서 그냥 큰 틀을 보시게 되면은 숲을 봤을 때는 전력 설비 쪽에 살아 움직여주기 때문에 거기가 살아 움직인다라면은 전선도 역시나 살아 움직이거든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로닉 또 신고가 같고요. 효성중공업 신고가 같고요. LS 신고가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룡전기, 일진전기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시간에서 또 강하게 움직여줬고 전기가 움직였다라면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건데 그거는 실적이 또 찍히는 모습이고요. 변압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전선 케이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전선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구리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금에 대한 모든 자리가 다 슈퍼사이클을 진입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미 슈퍼사이클 다 초기 단계 넘어갔고 네. 1차 파동 끝난 상태에서 이제 2차 파동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좀 1차 파동이었다. 역시나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인 이 전선 섹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저 전선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뭐 좋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차트 보면은 이게 좀 아찔해갖고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구리, 뭐 전선 이쪽은 계속 블루오션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4배 더 오른다고 얘기를 봤을 때 꼭 느낌이 석유 가격 120불 넘었을 때 200불 넘어간다 이런 기사 제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구리가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서 5불 됐다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구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제, 채광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련을 못해서 그런 거고 이제 중국에서도 재련을 뭐 이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이제 재련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건데 구리는 우리 전 세계 풍부합니다. 근데 그만큼 생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련과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몇 개 나라에서 이제 뭐 재련 관련해서 이제 악재로 인해서 올라간 건데 닥터페퍼라고 해서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석유도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120불 떴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뭐 여러 가지 올랐다가 떨어졌듯이 구리도 어느 순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들이 너무 고점에서 지금 현재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뚫을 거였으면 벌써 이제 거래량이 뚫어야 되는데 그 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모든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LS라든가 전선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재 LX 인터라든가 이제 현대코퍼 이런 종합상사 쪽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중소형 단에서 구리 관련주들은 아마 고점에서 약간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레드오션 아무래도 좀 살벌하게 올라간 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까 다 잘 될 거얌님께서 이제 아까 제가 포켓몬스터 이야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제 필요 없는 얘기는 확실히 좀 걷어내고 좀 여러분한테 좀 유익한 이야기 또 재밌게 한번 좀 즐겨보려고 여러 개 섞어봤는데 제가 나중에 좀 더 센스 있게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님의 이쪽 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나 여기에 대한 콜이다 라고 하면은 종목까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콜이긴 합니다. 사실 라이츄네요, 역시. 네, 여전히 뭐 전력 관련해서는 여지없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구리 관련주라고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리 관련주가 아니고 원래는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작점이 변압기가 노후화된 게 미국이 많았었고 노후화된 미국의 변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구리 관련주라기보다는 변압기 사이클로 보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의 종목만 보면 됩니다. 구리 가격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만 보면 된다 이건데 제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보게 되면요. 네. 미국에 있는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종목명은 ETN이라고 있는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눌리게 되면 눌렸을 때 국내 종목 똑같이 눌리고 눌리지 않고 또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다 얘기는 이턴 코퍼레이션이 급하게 눌리지 않는 이상 국내 종목들은 눌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들은 얼마 전에 증설까지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사이클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급하게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 이 자리에서 언제쯤 조정이 올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반대로 전력기기 쪽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에너지를 결국 모아서 내주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전에 이제 그 HD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게 상사에서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또 유통업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는 저장 장치를 봤을 때 ESS를 봤을 때는 서진 시스템이 가장 좋지 않을까. 오늘 지금 올라갔다가 눌렸지만은 사채 전환 때문에 눌려다라고 하는데 약간 과도했던 하락으로 보여지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비슷한 게 수소에서 비나테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뭔가 종목을 본다면 뭐 서진 시스템 아니면 비나텍 아니면 현대코퍼레이션 정도가 지금 자리에서는 더 뭔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고 기준점은 무조건 국내보다는 네. 미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지난주부터 해주셨던 이야기가 연속이 좀 되는 것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오늘 채팅창이 막판 되니까 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서 이거 하나 의견 수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전영주님께서 4명을 왜 동시에 화면에 잡는지 모르겠다. 미모 대결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셨는데 이제 2명씩이나 1명씩 한 화면에 나오면 좋겠다. 너무 좀 비교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넷 중에 누가 우선순위를 두고 비교를 한다는 건지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저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저도 제 입 말씀드리기가 좀 네. 좀 매니저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나 말고 나머지 셋과 너무 비교되니까 네. 함께 넷이 나오는 거 좀 그렇다. 이거 보면 전영주님은 또 어느 분이 좀 화면에 한 명만 꾸준하게 나오셨으면 좋을지도 저희가 의견 채팅창에 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수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그분을 화목팀 나오면은 그분의 화면을 좀 더 오래 띄워주도록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대결 5월 수익률 대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현재 순위는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